자, 저희가 사회기사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기사는요, 조선 16면에 다룬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요,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은 방송 출연을 자제시켜라, 줄여라,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요새 아이돌들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외모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방송 출연 좀 자제시켜라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는 건 글쎄요. 뭐 이경영 변호사는 어떻게 이 기사를 읽으셨습니까? 예,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예. 일단은 문제의 제기하고 예.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실제적으로 뭐 비슷한 외모의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그 문제점을 알겠는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가? 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저는 봐요. 네. 문제의 제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좀 다른 외모로 한 사람을 쿼터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예. 이런가 지침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잉 규제 내지는 국가 개입주의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는 민간 영역 자율적인 개선을 냅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인데 해결 방책을 스스로 제시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국가 과잉 규제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거 비슷한 외모라는 걸 누가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니까 저랑 뭐 예를 들어서 윤경호 의원이 닮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랑 이경환 의원이 닮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기준도 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님도 이건 좀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닌가요? 앞에 이제 성평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관련해서 좋은 일들을 해온 부분들도 참 많은데 예. 좀 지나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좀 많이 벌이시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나이쯤 되면 네. 아이돌들 구별이 잘 안 가요. 다 비슷하게 생긴 거는 저는 잘생긴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저희 아이들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네. 다 구별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아이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왜 비슷해? 우리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팬들의 어떤 관심도 사랑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가 다 비슷하다고 해버리면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이라든가 성의 상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바꿔나가자는 쪽으로 나가는 것, 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네.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꺼내드는 거는 정말로 좀 퇴행적인 거고 그야말로 국가가 아직도 네. 국민을 계도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한류 드라마가 왜 인기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왔었을 때 많은 그 해외 팬들이 한국 드라마에는 다 잘생긴 사람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나오는 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앙 16면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택시업계가 이 타다라는 혹시 서비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2인승 차량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게 이제 타다입니다. 과거에 다음을 설립했던 이재용 회장이 모빌리티 혁명에 맞춰서 타다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이걸 검찰에 고발한 거죠. 뭐 최근에 택시업계를 둘러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타다가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까 그거를 좀 막아달라는 취지였을 것 같은데 이게 여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빌리티 혁명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여하튼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금 충돌이에요. 네. 지금 타다라는 저 서비스는 기존의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지금 어찌됐든 아주 현명하게 네. 피해서 그렇죠. 인가나 또는 등록을 하는데 제한을 지금 안 받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재용 소카 대표가 한 얘기에 담겨 있어요. 사회적 대화기구,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과의 충돌에 예. 이걸 중재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을 했는데 네. 이재용 소카 대표가 비판을 하기를
이용자들의 편익은 전혀 감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다든 아니면 뭐 소카든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 지금 현재 기존의 택시 업계라든지 기존의 이익 집단들이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고 해서 반발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사안이든 사실은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자들의 네.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중재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나 또는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대세가 같이 얽히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용자 편의를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이런 문제들도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 편의는 상당히 무시됐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도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13면은요. 120조 황금알 잡아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 5파전을 다뤘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대규모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할 거냐가 관심인 거죠.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과 용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이렇게 5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지역에 갈지는 뭐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배재정 의원님은 최근에 이런 논란과 이런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 지금 수도권을 특히 제외한 지역, 지방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네. 특히 이제 젊은 이 분들이 이 수도권으로 또 유출되는 그래서 인구조차 줄어드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이 또 두 곳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북 이하의 그런 곳에서 세 곳에서 이 경쟁을 하는데요. 지자체로서는 사실 목숨을 걸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또 지자체장이 가져야 되는 부담이 있고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을 또 지자체장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꼭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활이 이런 이제 경제 활성화, 네. 어떤 산업을 좀 유치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역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유치 경쟁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이거 과정을 좀 보면요. 기업의 경쟁력,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해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기업의 자율성, 뭐 투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말로만 산업 경쟁력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업 경쟁이 어느 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하고 산업 경쟁력에 부딪히는 이념인 것인데 항상 모든 정책은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경쟁력이 여기에 있을 때하고 저기에 있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한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고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장점하고 지금 이번에는 이 경우에는 집적돼 가지고 한 군데 같이 있는 것이나 수도권이라고 항상 역차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경제 효과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업 논리고요. 그러나 수도권 과밀에다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